이번 집중 분석에서는 최근 정말 뜨거운 개인 투자자들의 ETF 열풍, 그 이면을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들 수익 낸다고 난리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도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높은 수익률만 보고 일단 시장에 뛰어드시는 평범한 투자자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분명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존재조차 몰랐던 자잘한 비용들 때문에 내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계좌는 이런 숨겨진 함정에서 안전할까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수수료 폭탄을 맞은 거죠. 결국 금융감독원도 산처럼 쌓여가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발벗고 나섰고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주 중대한 5가지 경고를 발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ETF 열풍의 이면부터 수수료 폭탄, 계좌 개설의 중요성, 은행 매매의 단점, 자동 매도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 전략까지 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겉보기엔 화려한 ETF 열풍의 숨겨진 이면부터 들여다보죠. 시장이 확 커지면서 투자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이 딱 보니까 유독 은행에 돈을 맡기는 특정 금전 신탁이나 ISA,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ETF에 간접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유독 이 계좌들에서만 문제가 뻥뻥 터져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번째 주제, 예상치 못한 수수료 폭탄의 정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ETF 투자할 때 매매 수수료 0.1%? 와, 싸네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 저렴한 매매 수수료에다가 덧붙여서 신탁 수수료, 심지어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청구되거든요. 여러분이 애써 올려놓은 수익률을 단숨에 갉아먹는 주범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세 번째, 계좌를 도대체 어디서 개설하느냐.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수수료율 차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뚝딱 온라인 개설을 하면 수수료가 0.01%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직접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개설하고 거래하면 이 수수료가 무려 0.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랑 비교하면 무려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품을 사는데 단지 은행 창고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돈이 수수료로 줄줄 새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은행 창고 갔다가 직원이 ISA 계좌 이쪽으로 옮기시면 좋아요 해서 증권사에서 은행 신탁형으로 계좌를 넘겼다고 쳐보죠. 그럼 당연히 원래 사던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취급하는 종목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내가 원래 활발하게 거래하던 바로 그 ETF 종목이 갑자기 매수 불가로 뜨는 아주 황당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짚어볼 건 은행에서 매매할 때 생기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건 종목 선택의 제한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앱에서 매수 버튼 딱 누르면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사지는 줄 아셨죠?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애초에 직접 주식시장에 ETF 주문을 넣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문은 은행을 거쳐서 제휴증권사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또 실지 시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답답하고 복잡한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바로 시차 때문입니다. 내 주문이 이리저리 빙빙 도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 주문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주문을 넣었던 그 가격은 이미 변해버린 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이밍 딱딱 맞춰서 단타를 치겠다? 이 구조적인 지연 앞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럼 이런 지연 문제를 피하려고 설정해두는 자동 매도 서비스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의 뼈아픈 배신을 살펴보죠.
수익률 5% 달성하면 알아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맘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놈의 시차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수익률에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일부 은행 직원이 본인들 실적 채우려고 투자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동 매도 목표 수익률을 자기들 맘대로 설정해버린 사례까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를 통째로 도둑맞는 격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런 모든 함정을 피해서 금감원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적인 장기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금감원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신탁이나 연금 계좌를 이용한 ETF 투자는 절대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얄팍한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만든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리스크를 따져보고 전체적인 자산을 쫙 배분해서 느리지만 아주 단단하게 미래를 향해 굴려가는 오직 장기 투자를 위해서만 설계된 도구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숨겨진 수수료 폭탄과 거래 지연의 함정들을 쫙 훑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구조적인 단점들을 다 알고 난 지금도 여러분의 ETF 투자 전략은 진정으로 먼 미래의 수익을 향해 제대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꼭 여러분의 계좌부터 감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나가는 값비싼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룰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니까요. 그럼 다음 집중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